철도는요,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정말 말 그대로 뿌리부터 바꿔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부터 도시가 생겨나는 방식, 심지어 우리 문화까지. 이 강철길이 지난 200년 동안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엔진이었던 거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철길을 따라 우리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달려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기차라는 이 발명품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철도가 어떻게 근대 사회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더 빠른 속도를 향한 인류의 끝없는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가 우리 문화에 남긴 아주 깊은 흔적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19세기 영국에서 타오른 이 작은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로 번져나갔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철도는 말 그대로 영국 산업혁명의 심장이자 엔진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레일비를 달리면서 물건을 옮기는 속도가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어요. 이건 뭐랄까, 산업화라는 자동차의 엑셀을 끝까지 밟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산업, 여행, 사회 구조 전체가 이 철길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짜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다니기 전에는요, 바로 옆 동네랑 우리 동네 시간이 달랐어요. 그냥 해 뜨면 아침, 해 지면 저녁,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기차가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오고 가려면 모두가 똑같은 시계를 봐야만 했잖아요. 바로 이 단순한 필요 때문에 표준시라는 엄청난 개념이 태어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기차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시간이 통일된 겁니다. 물론 모든 혁신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철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표준시가 생기고 정말 멋진 기차역이 들어서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눈부신 발전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기차의 소음과 매연 같은 환경 문제, 또 낯선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생기는 범죄 문제, 그리고 기존의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사회적 혼란도 따라왔습니다. 그야말로 진보라는 동전의 양면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철도가 남긴 게 그냥 기능적인 것들만은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는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 역처럼 거대한 기차역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고요. 그 도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영국에서 시작된 이 철도 혁명이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또 이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완전히 새로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진이 동아시아 철도의 모든 역사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에 낡고 투박한 증기기관차에서 오른쪽에 날렵한 신칸센까지 한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기술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는지 확 느껴지시죠? 서양에서 시작된 철길은요, 동아시아로 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한 겁니다. 철도는 단순히 사람만 실어 나른 게 아니라 도시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렸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부산, 대전, 김천, 평택, 익산 같은 큰 도시들 있죠. 사실 철길이 없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철길이 멈추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진 철도가 낳은 도시들인 셈입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철도는 허허벌판에 스자장 같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도구였고요.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놀라운 공학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을 달리는 칭하이 티베트 철도 같은 거 보면 정말 험준한 자연을 정복해버린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철도의 현대로 와서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이걸 향한 국가들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철도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자기부상 열차, 마그레브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선로와 열차에 같은 극의 자석을 달아서 서로 밀어내게 하는 힘으로 열차를 공중에 살짝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석의 힘으로 앞으로 쫙 밀어주는 거죠. 바퀴가 없으니까 마찰이 거의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속 500km.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분 만에 간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바로 지금 상하이 자기부상 열차가 내는 속도고요. 일본이 곧 내놓을 차세대 신칸센의 목표 속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던 속도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속도를 향한 인류의 질주, 그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시작은 1933년 독일의 첫 고속 열차였고요. 그러다 1964년 일본의 신칸센이 등장하면서 여행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자기부상 열차 시대를 열었고 2027년에는 일본이 시속 500km짜리 괴문 같은 열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멈추지 않는 진화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50년까지 아주 똑똑하고 질 좋은 철도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철도 강국이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죠. 미래 철도 기술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철도가 단순히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걸 넘어서 우리 문화와 예술, 또 우리 생각에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 발자국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는 여행의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정말 소수의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장거리 여행을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토마스 쿡 같은 사업가들이 이 철도망을 이용해서 패키지 여행 같은 현대적인 관광 산업을 만들어냈고 덕분에 세상은 모두에게 열린 탐험의 공간이 된 거죠. 달리는 기차 안이라는 공간,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 한 공간에 갇혀서 어디론가 함께 가는 이런 독특한 환경이 작가들한테는 엄청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에거스 크리스티의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 주는 그 긴장감, 아사다 지로의 철도원이 주는 뭉클한 감동, 또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이 주는 환상적인 느낌까지 기차는 시대를 초월하는 최고의 이야기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철도를 향한 사람들의 열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숫자 500만,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일본에만 있는 철도팬, 그러니까 철적들의 추정치입니다. 한 나라에서 무려 500만 명이 철도를 취미로 사랑하고 즐긴다는 건 기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받는 존재가 됐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 아닐까요? 특히 오리엔탈 특급 열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화려하고 비밀스럽고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하나의 완결된 세계가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이처럼 기차는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상력 속에서 살아 숨쉬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상징이 된 겁니다. 모든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낡고 거대한 강철길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증기기관차에서 자기부상 열차까지 세상을 바꿔온 철도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혁신을 향해 계속 달려가게 될까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